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2025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25년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 분석을 할 겁니다.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심각한 원달러 환율,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 역량, 그리고 주가의 추세,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환율을 보도록 할게요. 정말 우리나라 환율은 심각합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 초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달러당 환율이 1450원입니다. 여러분 1450원은 과거 16년 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약세입니다. 즉 금융위기급으로 우리 환율이 약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율이 약세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약세에 따라 환손실이 생깁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환율 약세를 대비해서 우리 원화를 매도하게 됩니다. 원화를 매도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인 매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죠.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 수급 상관관계가 매우 큽니다. 외국인 수급과 코스피 지수 움직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위에 엷은 파란색, 엷은 파란색은 코스피 지수고 진한 색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매도가 나왔을 때 시장이 하락을 했고 매수가 나왔을 때 시장은 상승을 했고 매도가 나왔을 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했을 때 시장은 다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올해 7월입니다. 7월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고는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외국인 수급 매수 전환이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3, 4월에는 나올 걸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우리 시장이 악재라는 악재를 다 받고 너무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저평가에 따른 메리트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저평가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PBR입니다. 최근 2022년 PBR은 1보다 낮으면 정말 저평가인데 0.85배, 2022년 0.85배 왔을 때 체크가 돼 있죠. 시장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2023년 말 PBR이 0.85배 왔을 때 또 시장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까지 하락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출렁이지만 PBR 기준 저평가 메리트에 이렇게 상승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PER, 주가 순이익 측면으로 보더라도 워낙 저평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12개월 선행 PER이 8.44배로 역사적인 저평가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 이후에 집계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연말에 9배보다 낮은 8점 몇 배인 경우는 딱 2번 있었습니다. 2011년과 2011년 그리고 2018년 딱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 모두 다음 해인 2012년, 2019년도에 9.38%, 7.67%, 평균 8% 이상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런 저평가에 따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게 여러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어떤 주도주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년에 새롭게 부상할 주도주,
주도주 매수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도주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맨 먼저 2025년 새롭게 나올 주도주 어떻게 찾느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면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할 건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매수로 전환이 될 때 정말 특이한 수급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것은 코스피 시장에서 일별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 보면 올해 1월 11일 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2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뭐 엄청난 물량 2조 원 이상 매수가 확 들어왔지요. 이건 여러분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되고 시장은 상승을 한다 알리는 겁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특별한 어떤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냐 하면 2월 달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2월 1일 2일 1조 원 이상 연속해서 그러니까 이틀 합쳐서 2조 원 이상 매수가 확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상승 매수가 들어왔죠. 시장도 상승을 했고 이렇게 강한 수급이 나오는 걸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강한 수급이 2조 원 이상 한번 확 들어오거나 이틀 연속 1조 원 이상 확 들어오는 날 이날 가장 강하게 상승한 섹터 또는 종목 특히 외국인이 매수한 거지요. 이런 종목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이 될 겁니다. 따라서 강력한 외국인 매수를 살피고 그날 강하게 상승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종목 반드시 포트에 담아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새로 부상할 주도주 매수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년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주도 섹터 또 관심 종목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내년에도 계속해서 뭐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내년에 영업이익도 계속 좋아져야 되겠죠. 반대로 내년에 영업이익이 감소 예상이 되는 종목은 주도주가 되긴 어렵겠죠.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내년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도 펼치고 이런 다양한 역량에 따라서 지금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락을 하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 화학, 디스플레이, 건설, 화장품, 그 다음에 건강관리, 뭐 제약바이오, 철강 이런 업종들은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또 관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현재 되긴 어렵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반대로 아직 하락하지 않는 건 조선, 미디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가장 큰 건 유틸리티, 뭐 경기 방어주라서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섹터 내에서 주도주가 나올 확률이 높겠지요. 이 영향은 역시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면 어디에 강하게 펼치느냐? 역시 중국이죠. 중국을 겨냥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일어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미중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시장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미리 선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때처럼 확 빠지지는 않지만 그때 가장 피해를 본 섹터는 피해야 되고 또 그때 수혜를 본 섹터는 매수를 해야 되죠. 이때 트럼프 일기 때 미중 분쟁이 났을 때 섹터 움직임입니다. 보게 되면 여러분 뭐 0을 기준으로 다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하락을 한 게 철강, 그 다음 반도체, 기계,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런 쪽이 가장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쨌든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그리고 관세 정책을 펼치기 전까지건
주도주로서 상승을 하긴 어렵고요. 반대로 상승을 한 섹터는 딱 두 개 있습니다. 통신과 조선. 뭐 물론 업황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여전히 조선주가 주도주로서 뭐 현재 역할을 할 걸로 보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가 그 다음 가장 적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소프트웨어와 뭐 밀접한 콘텐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대형주 종합적인 어떤 전체적인 종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대형주, 대표적인 대형주 분류를 해놨습니다.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섹터는 반도체를 포함한 IT, 영업이익 내년에 감소하고 트럼프, 뭐 미중 분쟁 영향도 가장 컸지요. 그래서 접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 그 다음 2차 전지도 어쨌든 트럼프 리스크가 있고 또 관세 영향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렵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제가 주도주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하락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강한 상승이 나오기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제가 판단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 판단을 경고로 여러분 스스로 매수와 매도 결정은 해야 된다는 점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자동차도 미국 수출이 워낙 크죠. 따라서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어렵고, 철강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건설, 뭐 지금 내수 경기 워낙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고, 종료화학도 뭐 어려웠지요. 전에 보듯이. 그 다음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도 트럼프 정책과 반하는 거라서 접근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금융도 여러분, 지금 밸류업 정책 뭐 안 되면서 지금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업이익이 내년에 감소할 거로 보니까 이렇게 제외를 해놓으니까 남아있는 섹터는 조선, 제외가 안 되는 게 조선 섹터. 그 다음에 콘텐츠, 뭐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 그 다음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하지만 바이오도 보면 건강 헬스, 바이오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보기고, 또 지금 주가 위치가 아슬아슬한 위치라서 지금 주도주로 보긴 어렵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와 조선, 딱 두 개가 남아있고, 지금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선주 먼저 보면 HD, 그룹주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조선주 HD, 현대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중공업 차트입니다.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하락에도 상승을 하고 있죠. 또 지금은 시중에 자금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확 랠리를 펼치기보다는 또 조정이 나오면 21선 이하에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뭐 또 HD 현대미포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주, 대형주도 물론 주도 섹터로 움직일 수 있지만 제가 조선 업황을 고려해서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2025년 대장주 6종목, 조선기자재 6종목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대형 조선주보다는 지금은 중소형 조선주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주 설명을 드렸던 뭐 일성, 뭐 주도 섹터로 설명을 드렸던 6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 정말 불을 뿜었지요. 그리고 뭐 태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지난주 불을 뿜고 상승을 했죠. 그래서 조선기자재 쪽 뭐 유심히 봐야 된다, 이 설명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조선주 뭐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로 할 걸로 본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콘텐츠 업체입니다. 콘텐츠 업체 중에 추세적으로 보면 가장 뭐 관심을 가질 것은 네이버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지수 하락에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횡보를 하고 있죠. 따라서 뭐 분할 매수 또 반등 나오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항상 대형주들은 기회가 나오는 21 이평선 이하에서 부달로 매수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설명도 드리고, 네이버는 여러분, 네이버나 카카오는 콘텐츠 업체죠. 콘텐츠 업체는 사실 금리 인상에는 최고 악재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었죠. 물론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조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인하 기준은 이어간다. 따라서 인하에 따른 성장주로서 컨트롤에서 상승은 이어간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발표를 했고요. 네이버. 여기에다가 네이버 카카오는 AI 수혜주입니다.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SK 하이닉스 정도 제외하면 AI 수혜주가 찾아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건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따라서 AI 수혜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한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보게 되면 강한 상승 후에 눌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요렇게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럼 여러분 대형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중소형주가 10배, 20배 크게 가는 중소형주 어떻게 찾는다 했습니까? 제가 그거 찾는 방법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저 이희경 정제TV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소형주 10배 상승하는 법, 5배, 20배 상승하는 거 기법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좌 적용까지.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만 하시면 되시고요. 반드시 앞에 영상 하나만이라도 보면 중소형주 매수하는 방법,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올해부터 채널 회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비는 1개월에 18,000원 부담 안 될 걸로 보고 채널 회원님들에게는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핵심 기법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핵심 기법만 보더라도 채널 회비 18,000원은 뽑고도 남는다 자신을 하고요. 그리고 채널 회원 가입은 저 이희경 정제TV 유튜브에 가입 클릭을 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형주, 주도주가 될 만한 업종, 그리고 미래의 주도주 매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빵빵 나니까요.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